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벌리면요 안으로 치질이 쑥 들어와요. 제가 손가락을 몇 명이나 넣었을까요? 도대체 뭔 검사를 하는지, 어떤 기구를 하는지, 진짜로 아픈지 안 아픈지가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꼬형 윤상민.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늘도 물어봤어요. 환자가 손가락 넣으실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넣는 건 병원에서는 자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손가락 넣을 때 많지. 항문에 만질 때도 있고 전립선 진찰할 때도 항문에 손가락 넣어서 만지고. 전립선은 진짜로. 이건 항문외과 아니어도 병원의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하는 진찰인 거죠.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진찰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네. 생소할 뿐 아니라 이제 약간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환자는. 맞습니다. 일단 옷을 벗는다는 것 자체에서 환자는 약간 수치스러울 수 있고 그게 이제 힘들지. 많이. 그래서 이제 항문외과를 오기 힘들어하고 와서 오면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정말 한 번 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올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고 늘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아요. 생소하면서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손가락을 넣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손가락을 몇 명이나 넣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치. 10,000명, 20,000명 정도는 넣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를 이렇게 넣으면은요, 이게 이 손가락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초음파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각 기구들은 한계가 있지만 이건 종합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문을 이제 질환이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를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항문의 크기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좁으면 막 찢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항문이 뭐 약한지를 봐야 돼요. 항문이 약한 사람은 변이 세거나 너무 긴장을 하면 항문이 너무 아프거나 그렇지. 그런 힘을 느껴야 되고 진짜 크기가 좁은지 넓은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걸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게 부푸는 이 치질의 느낌, 찢어진 그 상처의 느낌, 염증이 생겨서 치루가 생기면 그 관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까지를 손을 넣어서 한번 돌림으로써 그걸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한, 제일 정확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항문은 이만한 똥이 나오는데 이거 봐봐요. 훨씬 작잖아요. 사실 아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변보다 제 손가락이 훨씬 얇아요. 그렇지. 단지 힘만 빼면 돼요. 그냥 항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플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힘주면 더 아픕니다. 그걸 하기까지 거기까지가 힘든 거지.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료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도 되게 중요한 게 항해과에 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끄러움도 있지만 도대체 뭔 검사를 하는지, 어떤 기구를 하는지, 진짜로 아픈지 안 아픈지가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요. 제일 좋은 기구는 요거, 똥보다 훨씬 얇은 손가락, 요거 정도면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기구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쓰는 항문경이에요. 이것도 손가락보다 안 두꺼워. 제 손가락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손가락보다 얇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벌리면은요 안으로 치질이 쑥 들어와요. 치질을 이렇게 살짝 빼볼 수가 있어요. 튀어나온 치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찢어진 데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살짝 들어가세요. 이렇게 벌려서 봐요. 그럼 찢어진 데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항문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을 한 번에 연달아서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것도 거의 제 손가락만한. 아닌데? 좀 굵은데? 그렇다고 합시다.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는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굵은 데까지 안 이거는 들어가고요. 끝까지 안 끝에 들어가고. 얇은 부위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항문에 들어가서 직장의 끄트머리를 보면서 끝까지 안 들어가는 이 정도 들어가네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 점막의 색깔, 직장 안에서 혹시 출혈하거나 그러니까 얘는 염증이 있는 어떻게 거를 넣는 건데? 그래서 이 이것도 정도만 한 번에 들어가네. 네 맞아요. 젤리를 충분히 바르고 자 힘만 빼시면 됩니다. 온몸에 힘을 쭉 빼시고 조금 더 굵은 기구가 들어가요. 변보다는 훨씬 얇아요. 그리고 이걸 빼서 여기다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이드 역할만 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안에 점막 상태나 혹여 직장 안에 다른 혹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꼭 치료나 염증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이제는 뭐 초음파가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환자분들 아주 큰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사용한 초음파들은 제 손가락 굵기보다 더 얇은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무려 360도로 돌아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가락보다 얇아요. 벌려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땐 저희가 항문의 압력을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얇은 도관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약간씩 물이 나오면서 약간 압력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항문 압력을 체크할 때 쓰는 항문 압력 카테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도관마다 이제 압력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끝에 얼마나 얇은지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얇은 도관이 들어가니까요. 이 굵기는 5m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압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얇은 관이 들어가서
환자 항문의 압력을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압력은 아까 특정 상황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예요.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항문이 이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항문의 힘이에요. 약한 사람은 수술하면 셀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해지면서, 그리고 항문 압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항문이 협착, 그러니까 항문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배변하는 과정에서 항문의 밀어내기나 직장의 감각 그런 걸 체크할 때도 이런 항문 압력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 새는 분들이죠. 변이 새는 경우에는 이제 항문이 얼마나 약한지를 평가하고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 도구랑 손가락으로 안에 내진을 하고 하는데 총 검사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짧아요. 그래서 항문 환자가 딱 눕고요. 패드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진을 살짝 해요. 한 바퀴 돌리는 게 끝이고요. 항문기만 살짝 넣어서 몇 군데를 돌려봐요. 그리고 필요하면 초음파를 보고요. 그럼 거기까지 하면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아픈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고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딱 이제 보자고 하면 환자들이 내시경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내시경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많은 환자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힘만 쭉 빼고 항문을 열어만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막 힘들다기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와서 거기서 이제 탈의를 하고 검사하는 자세를 취하기까지 그 마음을 먹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고 그렇죠. 그것만 그러니까 병이라는 걸 너무나도 키우지 않고 와서 검사만 이거 잠깐 손가락과 요 가벼운 검사 기구들로 검사만 받고 나서 그걸 제대로 처치만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사실 항문이 아주 좁거나 혹은 힘이 되게 센 민감한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는 있어요. 하지만 못 참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짧고요. 어쨌든 우리는 봐야 돼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근데 그걸 진짜 안 해가지고요. 정말 고생하고 온 그걸 안 하고 병을 키우면 나중엔 정말 더 수술이 커지거나 병이 커져버려서 염증이 만약에 넓어져 버리면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치료 과정이 너무 험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손가락만한 기구들로 5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검사다 하면 시청자분도 조금 도움이 될까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편하시면 꼭 검사 받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맨날 진찰할 때 환자한테 하는 말을 한 번 더 해줘봐. 환자가 앞에 누워 있어야지. 자, 내가 누워있어 해봐. 누워? 누워? 자, 힘을 빼세요. 이 변보다는 제 손가락이 저희가 쓰는 기구들이 훨씬 얇아요. 힘만 빼시면 됩니다. 항문에 그냥 열어만 놓으면 돼요. 아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을 주면 더 불편해져요. 그냥 힘만 빼고 계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기구들은 변이기구보다 훨씬 가늘고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절대 참지 말고. 절대 참지 말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항문외과죠. 네, 꼭 오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꼬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